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이재명 사실상 가결이다. 네, 이러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부결됐지만 사실상 가결이다. 네, 대표 사퇴론이 거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운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진단을 해보게 됩니다. 네, 주호영은 국힘 원내대표죠. 체포동의안 사실상 가결된 거다. 이재명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황이 아주 심각한 정황이 돼버린 거죠. 네, 조홍천은 이재명 사퇴 안 할 듯 기소 때는 주 3에서 4일 재판 총선 어쩌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생각을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 총선을 앞두고 이러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이 국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이 옳고 그름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따질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권력의 눈치를 보는 거죠. 민주당은 당대표의 눈치를 보고 국힘은 또 대통령 눈치를 보면서 결국에는 국민을 대의하는 국민을 대신해서 대표하는 그 기관인 국회가 권력의 눈치를 본다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아주 슬픈 현실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사실상은 가결이다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게 되는 거고 민주당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부결은 됐지만 무더기 지금 이탈표가 나오면서 많게는 38표, 네, 적게는 31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내부에서도 누가 반대표를 던졌냐 하면서 또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갈등이 이제 심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판이 자유롭고 공정한 그러한 토론회장이 돼야 되는데 완전히 내 편, 네 편 나누고 그리고 나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적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에는 심각한 정황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박지원은 민주당 의원 30여 명 이상 이탈이 됐다. 이재명 대표의 치명적 손상이다. 네, 이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나오죠, 말이. 네,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치명적으로 손상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후에 계속되는 재판, 네, 이 재판 속에서 더더욱 민주당의 이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해서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되는 것, 그리고 당대표 된 것, 이거 자체가 무리수였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비명계가 대거 이탈했다. 상처뿐인 부결. 이 사태론 힘실리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사퇴론이 아마 오늘 이 충격이 가시고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황인 거죠. 네, 국힘 쪽에서 또 시대전환이나 계속해서 사퇴를 촉구할 것이고 또 검찰의 압박 이런 것들이 계속 전개되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큰 심리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비명계가 대거 이탈을 했다. 상처뿐인 부결이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이참에 수박을 완전히 가려내자. 이게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이참에 수박 완전히 가려내자 하면서 이게 갈등이
더 크게 이제 솟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체포동의안 반대가 138표에 분노한 이재명 지지자들 이참에 수박 완전히 가려내자, 이게 세계일보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근데 결국에는 수박을 가려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수박이라는 것이 겉은 파란색인데 속은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겉은 민주당인데 이제 속은 국힘 쪽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더욱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제 이 소위 말해서 개딸들은 박지원 위원장을 또 무참히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갈등이 솟아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민주당 원로들 입장에서도 뭐 바보가 아닌 이상 판단을 하겠죠. 이렇게 해서는 민주당이 공멸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지금 개헌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들은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 세력들인데, 이 분권형 대통령제 세력들은 이때다 해가지고 이제 빠르게 선거제도 개편 해가지고 국회의원 수를 50명 늘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자, 제왕적 당대표, 제왕적 대통령, 이거 안 된다 해가지고 이재명, 윤석열 두 사람을 동시에 쳐내면서, 그러면서 분권형 대통령제, 결국에는 권력을 서로 나눠 갖기를 하는 거죠. 대통령의 권력을 국회의원들이 나눠 갖게 하는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 판이 크게 깔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거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여야가 손잡고 저출산, 그리고 비참한 고령화, 자살률, 그리고 경제 이 위기, 이 문제를 해결해도 부족한 판국인데, 경제는 계속 추락하고 있는데 이 정치인들은 계속 권력 다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 속에는 또 권력에 대한 계산들이 깔려 있는 겁니다. 검찰도 마찬가지고, 국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시대전환도 마찬가지고, 또 뭐 정의당, 기본소득당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들의 어떤 권력 계산 속에 의해서 이게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때 강하게 이제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그리고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폐지, 정당보조금 폐지, 국회 예산 국민투표제, 국민투표 시민반환제를 강하게 우리 국민들이 외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저도 굉장히 힘들지만은 계속 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유는, 이거 결국에 안 돼요. 우리 이 원숭이 정치는 안 됩니다. 원숭이들이, 침팬지들이 보면은 계속 배신하고, 그리고 자기가 권력 잡고, 배신하고 권력 잡고, 권력 잡으면은 암컷들 누리고 음식들 누리고, 이거 똑같잖아요. 이거 우리나라 지금 정치판이. 그러니까 이런 정치 말고 이제는 국민들이 진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권을 인정해가지고, 이제는 국민들이 성숙한 민주주의, 그리고 직접 민주정치 시대를 열어야 된다. 요즘에 뭐 인터넷 은행 거래 같은 경우에도 다 보면은 인터넷으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터넷으로 하는 직접 민주정치를 외치지 않으면 안 된다. 민주당의 그 박영선 의원이 디지털 직접 민주정치를 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상민 의원이 인터넷당에 대한 법적 준비를 진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좌파 우파 이 논리 말고, 우리의 정체성을 좌파냐 우파냐에서 찾지 말고,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을 국민의 주권과 국민의 이익,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익, 이것을 추구하느냐 안 추구하느냐, 이러한
이 정체성에 대한 개념 정립부터 다시 해야 된다. 좌파론 우파론은 이제 끝났다. 그리고 이제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더 큰 위기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사실상은 가결의 상황이다라고 심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재명 이 대표가 이제 더더욱 권력을 손에 쥐려고 할수록 권력은 멀리 가게 될 겁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충분히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